네, 저는 인문학 책을 위주로 해서 꾸준히 글을 쓰는 작가로서 이제 활동을 해오고 있고, 최근에는 또 문화평론가로서도 어떤 기고라든지 방송이라든지 이런 것들 위주로 계속해서 활동을 하면서 좀 우리 사회의 문화 전반, 또 어떤 우리 사회 속에서 어떤 인생들 이런 것들에 좀 주목을 하면서 계속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. 네, 사실 이제 분노사회라는 책을 썼던 게 이제 2014년도니까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이었죠.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좀 사회에 대한 담론들이 굉장히 좀 활발하던 그런 때였어요. 그래서 특히 피로 사회를 시작으로 해서 다양한 이제 사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담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는데,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있던 담론들에 좀 동의하는 면도 많이 있었지만, 한편으로는 좀 다른 측면으로 우리 사회의 좀 핵심을 골라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고민을 많이 했었고, 그 와중에 좀 분노라는 키워드가 우리 사회와 좀 가장 적합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분노사회라는 책을 썼었고, 사실 좀 그 뒤로 계속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국정농단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좀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그런 분노사회로서의 모습을 많이 띄었던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좀 그런 책을 쓴 것이 의미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네. 사실 당시에 제가 분노사회를 비롯해서 어떤 책을 쓰고 기고를 할 때 가장 초점을 맞췄던 거는 우리나라 사회의 좀 집단주의에 대한 비판이었어요. 근데 그 뒤로 또 5년 정도가 지나면서 요즘 최근 밀레니얼 세대라든지 또 어떤 개인주의에 대한 좀 개인주의가 중요하다 이런 식의 끊임없는 강조들이 많이 되다 보니까 집단주의에 대한 비판 자체가 그 당시만큼은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. 오히려 좀 우리 사회의 분노를 바라보는 좀 다양한 시선들이 더 필요해졌고, 특히 좀 개인화된 그런 구성원들이 가지게 되는 분노나 어떤 증오, 혐오 같은 것들은 또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많이 좀 다층적으로 탄생했다고 생각이 듭니다. 우리가 어떤 이 사회를 좀 부정적으로 진단을 하고 묘사를 하고 또 해결책을 생각을 할 때 사실 우리 모든 개개인들이 이 부정적인 사회를 만들고 있는 그 일부 구성원이라는 것을 또 사실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물론 우리가 비판할 건 비판해야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또 반성적인 측면도 많이 필요하다고 항상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우리가 꼭 누군가를 지목해서 그 사람에게 모든 잘못을 덮어씌우는 이런 방식의 어떤 사유와 말하기만 하기보다도 어느 정도 좀 스스로 항상 돌아보면서 비판도 함께 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동반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. 사실 분노사회를 제가 5년 전에 썼다고 해서 지금이 또 분노사회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.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 사회가 계속해서 분노가 들끓는 그런 형국을 보여주고 있고,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넘쳐나는 어떤 분노, 증오, 혐오 이런 갈등들 속에서 정확하게 분노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이 사회에 대해서 끊임없이 어떤 분노 담론들을 다뤄야 되겠지만, 그럴 때일수록 그런 분노가 정확하게 무엇을 겨냥해야 되는가 이 질문을 항상 잊지 않고 초점을 맞추고 그런 담론들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에게 지난 10년은 뭐랄까 끊임없는 방황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한테 지난 10년이라고 하면 주로 20대와 약간의 30대 정도인데, 정말 많은 어떤 고민들, 진로 인생의 고민들, 그리고 이 사회 속에서 내가 어떤 위치를 가지고 역할을 하고 또 어떤 존재로 존재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방황, 방향 전환, 갈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10년은 좀 더 안정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.